안녕하세요. 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전 세계 경제의 심장부에서 딱 하나의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게 글쎄요, 전 세계 시장이랑 기업들의 아주 그냥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오늘 우리가 풀어볼 가장 큰 질문 바로 이겁니다. 아니 경제에 좋다고 하는 소식이 나왔는데 왜 어떤 시장은 오히려 뚝 떨어졌을까요? 정말 이상하죠? 이 미스터리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일의 시작점으로 한번 가볼까요? 바로 미국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가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다가 드디어 내놓은 결정입니다. 네, 바로 이 숫자 0.25%.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무려 9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내린 거예요. 아니, 근데 이 기준금리라는 게 대체 뭐길래 이렇게 다들 난리일까요? 아주 쉽게 말하면요. 중앙은행이 일반 은행들한테 돈 빌려줄 때 쳐주는 도매가 같은 거예요. 이게 싸지면 결국에는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나 기업들이 돈 빌릴 때 내는 이자도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경제 전체를 쥐락펴락하는 아주 중요한 스위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얘기가 좀 복잡해집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긴 내렸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아주 훨씬 조심스러웠다는 거죠. 연준은 올해 한 3번 정도 내릴 것 같다고 했는데 시장은 한 5번은 내려주겠지 하고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2026년 말 금리도 3.4%는 될 거라고 하면서 우리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돈 풀 생각 없어요 하고 깍 선을 그은 셈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고 딱 잘라 말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경제가 막 너무 좋아서 내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관세 문제라든지 뭔가 불확실한 게 있으니까 미리 대비하는 차원이라는 거죠. 시장에 너무 혼자 앞서 나가는 걸 딱 막아선 겁니다. 자, 그럼 이 좋은 소식이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정말 예상 밖의 반응들이 터져나왔거든요. 미국 증시 반응을 보면요. 이건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보세요. 우량주 중심의 다우지수는 올랐어요. 그런데 시장 전체를 보여주는 S&P 500이랑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오히려 떨어졌단 말이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시장이 파월 의장의 말을 듣고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하면서 엄청나게 헷갈려 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 미스터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깊어져요. 보통 생각하면 금리가 내리면 비트코인 같은 좀 위험한 자산 쪽으로 돈이 몰려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은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발표 직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1% 넘게 뚝 떨어졌고요.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다른 주요 코인들도 다 힘을 못 썼습니다. 시장에서 거의 공식처럼 여겨지던 게 깨져버린 순간이었죠. 자, 이제 우리나라로 한번 와볼까요? 여기도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막 매일같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새로운 기업들이 주식시장에 대비하는 이 IPO 시장은 보시는 것처럼 꽁꽁 얼어붙었어요. 지난달에는 11개 회사가 상장했는데 이번 달에는요, 달랑 한 곳입니다. 정말 극과 극이죠?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시장이 차가워졌을까요? 일단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원래 9월이 좀 비수기이긴 해요.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바로 새로 바뀐 제도 때문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면 일정 기간 동안 못 팔게 하는 규정이 더 빡빡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거 좀 지켜봐야겠다 하면서 다들 숨을 고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미국의 금리 인하, 이게 한국은행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정말 복잡한 퍼즐입니다. 지금 한국은행은 정말 양쪽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심정일 거예요. 한쪽에서는 미국도 금리 내렸으니까 우리도 빨리 내려서 힘든 내수 경기 좀 살리자는 목소리가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섣불리 금리 내렸다가 겨우 잡아놓은 부동산 가격 다시 들썩이면 어떡하냐, 가계부채는 또 어떡하고 하는 엄청난 부담감이 짓누르고 있는 거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이 말이 지금의 고민을 딱 보여줍니다. 금리 인하 한두 달 늦춘다고 경제가 죽진 않지만 그 신호 때문에 서울 집값 오르면 더 고생한다. 이 말이거든요. 결국 경제를 살리는 것보다 부동산 시장 안정시키는 게 지금은 더 급한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키는 사실상 집값이 쥐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경제의 흐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어떨까요? 현장에서는요, 힘겹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새로운 혼란에 빠지는 곳도 있어서 희비가 완전히 엇갈고 있습니다. 먼저 36억 6천만 원. 이 돈은 STX와 STX 마린 서비스가 회계 기준을 위반해서 물게 된 과징금입니다. 재무제표에 아주 중요한 빚을 쏙 빼놓고 공시했다가 딱 걸린 거죠. 다음은
1.7GB 이상. 이건 롯데카드에서 해킹으로 유출된 정보의 양입니다. 무려 960만 명이나 되는 회원들의 정보가 위험에 처했고 결국 대표이사가 직접 나와서 고개를 숙여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1조 2천억 원. 포스코 ENC가 광주에서 진행하던 초대형 개발 사업 챔피언스 시티 프로젝트가 결국 무산됐는데요. 바로 이 프로젝트의 공사비 규모입니다. 계약 조건을 두고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결국 사업을 접게 된 거죠. 금융혁신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새로운 인터넷은행, 이른바 제4 인터넷은행에 도전했던 4곳의 컨소시엄이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모두 예비인가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자본력이나 대주주 구성이 좀 불확실하다 이런 이유를 들었네요. 하지만 이렇게 좀 답답한 소식들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는데요. 무려 57일 동안이나 계속됐던 HD 현대중공업의 노사 갈등이 드디어 타결됐습니다. 월 기본급을 13만 5천 원이나 올리고 격려금까지 지급하는 역대 최고 수준의 임금 인상안에 합의한 건데요. 덕분에 요즘 한창 잘 나가는 조선업 호황기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됐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자, 오늘 우리는 미국의 금리 인하라는 단 하나의 글로벌 신호가 각 나라의 시장과 정책 그리고 기업 현장에 얼마나 다르게 또 얼마나 복잡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렇게 거대한 세계 경제의 흐름과 우리가 발디고 서 있는 이 현실이 서로 부딪힐 때 과연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진짜 힘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